자, 그래서 14주 차고 내일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진도를 바짝 당겨 놓고 우리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휴일, 추석, 연휴 막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 시간이 생겨서 어제는 과제 조금 봐드리고 그다음 시험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그냥 쿨하게 넘기고 오늘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또 별표를 적어놨단 말이죠.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정밀하게는 오늘 수업 시간에만 등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 내일 기말고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컴퓨터 여름 계절학기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26학번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26학번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3명이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이제 비밀로 두고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친구들은 예를 들면 25학번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주전공 기준으로 다른 과에서 찍먹하러 온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 22명이 모여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아무튼 우리가 커리큘럼 상으로는 요게 1학년 시절을 끝내는 마지막 타이밍이란 말이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컴프1, 컴프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 뭐 할 거냐 막 그런 거 고르고 이제 2학년부터 좀 더 그럴싸한 거를 구경을 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컴퓨터랑 관련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 타이밍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 막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정규학기면은. 아무튼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 거냐 간략하게 얘기 살짝 해두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써서 이렇게 진행하면 연습 좀 해볼 수 있다 훈련을 좀 해볼 수 있다 와 같은 것들 간략하게 시연 보여드리는 것까지를 준비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라면 대충 90분 컷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내용 궁금한 거 답변해 드린다라든가 하는 조촐한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오늘 실제로 수행할 거는 소위 막 문제풀이 이제 영어로는 고상하게 problem solving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랑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유료고 어디는 또 무료고 막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그 중에 3개 정도를 꼽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리면서 아 나의 선배들은 이 동네 이제 20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대학생 시절에 회사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살짝 눌러가면서 이런 스타일로 키보드 한번 쳐서 본인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일종의 게임처럼 공부를 훈련을 했구나 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진짜 게임이다 이게 일종의 퍼즐 푸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답지가 공개되어 있는 채로 퍼즐에 돌입하면은 이게 지루함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주사위 굴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기터브 코파일럿 친구가 자꾸 잔소리하고 있잖아요. 회색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끌 수 있어요. 너 잠깐 조용히 해봐. 나 혼자 이거 코드 작성할 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부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쩔 때는 중간에 살짝 힌트 이렇게 이것만 답해 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조금 더 그럴싸한 방법 하나를 중간에 소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강하기 직전에 진행하는 일종의 보너스 수업 같은 느낌이니까 가볍게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요거 수업만 진행하면 드디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업 진행하는 거는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프1 오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게임 만들고 있어요. 파이썬 가지고 간단한 게임 만드는 거 내일 밤까지 마감이라서 그 친구들 그거 내일 오전까지 봐드릴 예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요거 진행하고 내일 시험 보면 모든 게 끝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에도 얘기했죠.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렇게 시험 문제 다 여러분이 푸셔서 내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목요일 날 채점해 갖고 금요일 날까지
우리 포탈에다가 점수 올려드리면 여러분 학점을 바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신나게 놀고 그때부터 한 달 정도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셨다시피 요 여름 계절 학기, 자 우리 수업할 때마다 날씨가 막 개우중충하고 비 오다 말다 오다 말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종강하면 거짓말같이 날씨가 괜찮아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놀 일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살짝만 신경 써보고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작해보면 일단은 그래, 저 훈련이든 뭐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1, 2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걸 왜 공부를 하고 자빠져 있냐? 나는 프로그래머 할 거 아닌데, 자,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 전공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벌 예정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깥 사람들은 우리가 키보드를 잘 치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잘 알면서 필요하다라면 본인이 직접 손으로 코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당연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쉬움이 든다라든가 사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부 같은 경우는 그 세부 전공을 막론하고 일단은 1학년 시점에는 요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공부 6학점 일주일에 6시간이죠. 합으로 친다라면 15주짜리 해가지고 커리큘럼이 좀 잡혀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 이거 말고도 다른 1학년 전공 수업들 많이 구경해 보셨을 테니까 대충 걔네들이랑 다 합해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충 여러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또는 나랑 동일한 연도에 입학한 동기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봐도 완전 프로그래밍 개 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이미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2, 6학번 친구들도 지금 한 학기 지났고 다음 학기 한 학기 동안 또 다시 진행하다 보면은 저 친구 나랑 동기 맞아? 나랑 똑같이 수능 보고 들어온 친구 맞아? 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의 위화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든다거나 그런 친구가 분명히 주변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학교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런 친구들은 가끔 존재해 왔습니다. 일정 비율로 분포시켜 주시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는 현재 그 입학하고 3월 초 헬로월드 출력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빠져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1년 내용 하나도 안 빼먹고 기억하고 있고 다 열심히 성장한 것 같다. 나만 지금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집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와 같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지난 학기 내지는 지지난 학기까지 해서 우리가 2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다라면 그럭저럭 적어도 수능 보던 당시보다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친척 동생 예를 들면 1년 만에 봤어요. 막 키 막 쑥쑥 크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 자신이 키 크는 거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아니니까 맨날 쳐다보고 거울 보면 맨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쓱 쳐다봤는데 뭔가 이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여러분 손으로 키보드 치는 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도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은 아니긴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아마도 여러분도 꽤나 성장하셨을 테니까 뭐 오늘까지 시험 공부하고 내일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러한 저 친구 프로그래밍 완전 개 잘할 것 같아. 여기 잘 들어온 친구인 것 같아.
전공 잘 찾아서 왔구만 과 같은 느낌이 우리도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못하는 사람인지 같은 것들을 판별을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약간 객관적인 느낌의 시야를 갖추고 있어야 내가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거 공부 대충 한 사람이다 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해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저 친구 완전 코딩 개고수구만과 같은 감각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완전 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는 실제로도 뭐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프로그램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든가 실제로도 진짜로 잘하는 친구일 가능성이 엄청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띄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잘 띌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는 아마도 그 친구는 진짜로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잘하는 걸 못하는 척하는 게 못하는 걸 잘하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목이 지금 방학 동안 훈련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일해야 될 것 같은 세대인데 지금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이번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학기라든가 신경 써서 4년 동안 준비를 해놔야 뭔가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일단 회사 들어가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인터넷 막 구글 같은 거 검색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how to improve my programming skill 막 이런 거 검색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뒤져본다라든가 하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러한 남들이 봤을 때도 프로그래밍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실제로도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 때 뭘 해야 되냐, 오늘은 뭐 하고 살아야 되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많이 깨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가정을 첫 번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놓고 그러면 내가 저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친구는 예를 들면 3학점짜리 수업 하나, 두 개 들었다고 지금의 나랑 괄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나도 느낄 정도의 차이를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아 보여요. 짧은 수업 하나 들었다라고 그런 식의 차이점을 발생시키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수업 하나 두 개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친구랑 나랑 둘 다 20살이에요. 내 20살의 결과는 납니다. 저 친구의 20살의 결과는 저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저 친구의 20살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 보인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그 정도 얘기하면은 문제는 나는 이미 20살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저 친구의 20년을 지금부터 신생아 때부터 살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40살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나도 이미 20대이기 때문에 어떤 롤 모델의 전철을 지금부터 밟기 시작한다라는 어프로치를 취하기는 좀 많이 늦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20년을 진짜로 다 사는 건 진짜로 늦는 행동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8살 때부터 12년을 해야 되는 건가? 고등학교 3년부터 내가 지금 챙겨야 되는 거냐? 와 같이 그 중간 어딘가 점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저 친구를 롤 모델로 두고 나의 목표를 내 모습이 저 친구 모습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실제 성능을 키우는데 실제 실력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 친구 놀고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저 친구는 더 공부 열심히 할 거고 더 능력치를 올린 채로 나랑 이제 경쟁을 할 거다 이겁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감언이설에 속아서 돈만 내시면 3주 안에
남들 3년어치 한 것처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거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해 가지고 입금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아무튼 요런 상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관련한 우린 지금 1년 수업을 들은 입장이니까 컴퓨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원론적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두고 그거랑 관련한 보편적인 기법 하나, 훈련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 머릿속 생각을 사람이 아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컴프1 시절에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주차 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한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각각의 단계들을 다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운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수도 할 수 있고 골키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분리해 두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생각을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결국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GPT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한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게 내 아이디어를 잘 나눠서 잘근잘근 그 친구가 하나씩 들고 가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구성을 조립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생각을 나눠 놨다라면 그대로 동작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그거 하나하나를 문장으로서 키보드로 엔터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프로그래밍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은 여기서 나는 지금 C 코드 작성이 안 돼 심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지금 키보드 예를 들면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10개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확실히 불리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 22명 중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실행이 까만 창에 이렇게 제대로 출력되는 게 제출 가능 느낌표 띄우는 게 컨트롤 F5 누르면 그때그때 100% 확률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까만 창은커녕 막 오류가 막 34개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이 어쩌면 내가 지금 키보드를 못 쳐서 현재 내가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나누기를 잘 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잘 못해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적어도 컴퓨터과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전제하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4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겨볼 수 있게 이런저런 제도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원론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뭐 그럴싸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원론적인 아까 얘기했던 세 부분에 대한 연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면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든가 뭔가 기억력 오래 유지한다라든가 그런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당연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각 그러니까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꿈꾸는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컴퓨터 동네 온갖 불문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일 가성비 좋은 방법이 그냥 프로그래밍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의외로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봐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영어 회화 3학점짜리 수업 있다 칩시다. 일주일에 3시간짜리예요. 그거 한다고 막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랑 막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미국 마인드, 뉴욕 마인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래머의
능력 중에 하나인 생각을 잘 한다라는 건 그 3억 점짜리 수업으로 그거 그냥 패키지 하나만 가지고 달성하기 어려운 약간 뭔가 가치관적인 내지는 기억 측면에서의 문화 측면에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얘기를 하냐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살짝 묻힐 수가 있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라 뭐 가끔 생각나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재밌는 프로그래밍 관련한 유머 글을 봤어요.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혼자 보면 잊어먹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도 뭔가 발견하면 나한테 답신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게 일단 가장 가성비 좋은 픽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적어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 주전공 기준으로 컴퓨터과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아니다. 라면은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 어쩌면 비전공자 친구들, 그러니까 주전공 기준으로 컴퓨터과가 아닌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컴퓨터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입학했으면 나랑 비슷한 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60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열띤 토론을 해 가면서 막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면서 경험치를 쭉쭉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습니다. 컴퓨터 동네 톡방도 뭐만 하면 자꾸 뭐 게임하러 갈 사람 뭐 4명 모집한다 뭐 피자 먹으러 가자라든가 딴 길로 새거나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그런 거를 듣고도 이 방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안도감이 조금 중요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인생 살면서 한 학기 지내면서 순간순간 그런 얘기들 그냥 자연스럽게 툭 던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 리액션 해주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일상생활에서 구경하면 내 머리 한 바퀴 정도는 그거랑 관련된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4년이 쌓이면 약간은 커다란 자, 그거 한다고 코딩 실력 아니면 코딩 테스트 자동 통과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양하게 굴려본 적이 있다라면 그 머리를 가지고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활동을 돌입을 했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내가 별 필요 없는 생각들은 떨쳐내면서 자주 들어본 적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이미지들만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데 도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국어국문학과예요.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코딩 유머 같은 거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거기 한국말 거의 안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방장님이 나가라고 얘기하시겠죠? 아니면 너 지금 복수전공 그거 예를 들면 뭐 복수전공 성공했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의스대는 거냐와 같이 핀잔을 준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쪽 톡방에 올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막 800명 톡방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가뭄에 콩나듯 프로그래밍 관련한 얘기가 올라오죠. 평소에 뭐 게임을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뭐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뭐 자동차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런 얘기 올라오다가 누가 이제 뭐 무슨 대학원 가는 게 좋을까요? 회사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얘기 하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전공이랑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톡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랑 여러분 다른 동네 가족 톡방이라든가 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여기랑 관련해서 아마 그 800명 톡방은 내가 코딩 관련한 유머를 올리면 긍정적인 리액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와 같은 것들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수업 강의실 실습실이 아닌 일반적인 공간에서 내가 주전공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다. 내 주전공이 컴퓨터랑 관련 있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막 티내고 다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지 않기는 한데 예를 들면 봐봐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의류랑 관련한 학과라든가 아니면 패션이랑 관련된 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무용이랑 관련된 학과라든가 와 같은 친구들이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뭔가 외관만 봐도 와 되게 있어 보이는 친구다. 잘 꾸며 입고 다니네. 막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나는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능력치가 있어 보이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와 같은 약간의 부담감 내지는 약간의 의무감 같은 거에 들어서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거의 신경 안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쪽 동네는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컴퓨터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의 증거로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풍습으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만약에 중간에 마음이 동한다라든가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랑 관련한 내가 어제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이 동네에서 재밌어하는 뭔가라든가 와 같은 수식어들을 섞어가면서 일상생활을 진행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뭐 온라인 우리 톡방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패션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프랑스어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컴퓨터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걸 주전공으로 삼고 있다. 내지는 내가 지금 그걸 관심 있어 하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라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주제로서 남들도 그렇게 리스펙트를 해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외향적인 친구들을 위한 방법이고 내가 그 정도까지 인싸가 되고 싶진 않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금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봐도 코딩 개 잘할 것 같이 생긴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더 해본다라든가와 같이 첫 단계를 끊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생각 잘하는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머릿속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학교 수업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내가 프로그래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와 관련한 내용들을 자주 입력을 받고 머릿속에 살짝 흘려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24시간 중에 중간중간 진행해 가면서 4년을 공부하셔야 그나마 좀 내가 이 동네에 물이 든 사람으로서 취업시장이라든가 대학원 교수님 앞에서 비춰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싫다. 아, 전 아싸가 되고 싶진 않은데요. 라 생각한다면 조금은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간 때려박는 거 말고는 답이 거의 없는 곳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건 가치관과 관련한 저울질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보일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가져갈 만한 목표는 이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20대잖아요. 그렇죠? 저 빼고 다 20대잖아요. 여러분 머리에는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 막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할 거예요. 요즘 이제 뭐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그런 쇼폼들 막 위아래 화살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많은 다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익숙한 우리 세대잖아요. 그런 수만 가지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물론 밖에서 입력 들어온 거를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하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 어떤 거는 절대로 컴퓨터한테 시킬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떤 거는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이거랑 관련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와 같은 느낌으로 각이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의욕이 조금 더 생긴다 이겁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제 내용을 한국말 적혀 있는 거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역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들 중에 분명히 몇몇 개들은 우리가 이전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몇 개는 분명히 이번 과제 해결에 명백한 실마리로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일 거다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동시에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충분히 젊고 충분히 머리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검사해 가면서 진행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넓은 정보의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21세기 프로그래머로서 살고 싶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린 더 이상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키보드 쳐갖고는 돈 못 벌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키보드를 안 치고 돈 벌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답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살게 될 거예요. 소위 코더라는 직종은 멸종할 것이고 프로그래머라는 직종만 살아남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살짝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띵 하고 나한테 편하게 결과 내보여주는 안드로이드 앱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진짜로 2학년 겨울방학쯤에는 내 손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2학년 때 하기로 하고 1학년 마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뒤에서 숫자로 계산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눈에 밟히는 아이디어랑 완전히 이거는 절대로 기계가 해줄 수 없을 거야. 앞으로도 인간이 쪽 해야 될 것 같아. 와 같은 아이디어를 약간 그 색깔을 구분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좀 더 즐겁게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열심히 필터링 해 가면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이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접목을 시킨다라든가와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전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나한테 적합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그거를 자, 어차피 정답을 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저울 하나를 그럴싸한 거를 일상생활 하면서 들고 와갖고 딱 갖다 대면은 뭔가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을 디디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수십 수백만 가지인데 그 중에 뭐 하지를 고르는 거랑 아 그래도 지금 요거가 눈에 들어오네. 그래 이번엔 그냥 이거 해보자. 와 같이 그냥 틱하고 그냥 내일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는 거랑은 심리적인 난이도 차이가 무시무시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일단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보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얘기하는 요 훈련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어느 정도 잘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단순히 그렇게 내가 지금 다른 능력치를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한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도 어엿한 일상생활 말고도 우리 전공적인 활동에서 프로그래머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능력이니까 꾸준히 쌓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뒤에 거 그래 머릿속에 이렇게 코드 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다 섰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키보드 잘 쳐가지고 이제 .py 파일, .c 파일에다 옮겨 적고 마지막에 단축키 누르면 제대로 동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키보드 잘 치는 것과 관련한 것도 당연히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요. 우리 이제 파이썬이나 그래 파이썬은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어요. C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 미국 한국 통신에 대비된 미국 통신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탄은 조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Q키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세미콜론이 키보드의 왼손 자리에 있는지 오른손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지금 예시 코드를 이것저것을 봤는데도 아직도 세미콜론 위치를 외우지 못한다라면 일단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거대로 해두고 내가 지금 자판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손가락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각도로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은 오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타를 가급적이면 덜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손가락 자체의 능력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파이썬 시절의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개발 도구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다라든가 같이 영어 유효 타수를 여러분이 올리는 거는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자 연습 있잖아요. 여러분 구글 가가지고 한컴 타자 하고 엔터 치면은 아예 한컴 타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로 자판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타자 연습을 어거지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닌데 아무튼 키보드 잘 쳐야지 내가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인데 중간중간 살짝 키보드 엔터키 친 다음에 부모님 안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돌아와서 게임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렇게 키보드 전사와 판타지 전사 사이를 오고 가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임을 살짝 플레이해 보신다라든가 하면은 분명히 늡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거를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보이스 채팅으로 얘기하면 저 친구가 분명히 차단할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로 보내서 욕해야 돼요. 그러면 타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주요 단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4글자, 6글자 다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조성하시면 금방금방 늡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지금 핸드폰 키보드 막 그 천진이라든가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친구들은 그 핸드폰 영어 키보드만이라도 요 쿼티 키보드로 바꾸는 게 나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개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워낙 좁으니까 천지인에 비하면 훨씬 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껴갖고 뭐 오타 많이 날 거예요. 저도 오타 종종 내잖아요. 톡방에 글을 올린다라든가 할 때 자고 일어나서 옆으로 이제 키보드 친다거나 하면 아무튼 핸드폰 키보드를 저걸로 바꿔서 한번 요번 방학 때 보내보시는 것도 소소한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10손가락 다 해서 키보드 칠 때 그게 피드백이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까지 과거의 경험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래머, 자 이건 인공지능 전공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머는 결국은 키보드를 열심히 연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주요 악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기에 대한 숙련을 마스터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건 사실 역도 성립합니다. 역이란다. 이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26학번인데 내 동기 한 친구가 프로그래밍 완전 개고수야 라고 느꼈다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친구가 키보드로 열심히 쳐서 본인의 생각을 .py 파일에다가 옮기는 거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 친구 머릿속 생각, 우리가 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 주석을 맨날 달겠어요? 안 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친구가 문장 적는 거, 수식 적는 거, 커서 막 휘황찬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와, 오, 대단한 프로게이머네 막 이런 생각 드셨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 외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런 외견을 결국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되게 당연하게도 그 친구가 외워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즉흥적으로 이런 속도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 C 드라이브에다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매력을 느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이겁니다. 악보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느낌의 연출을 할 수 있다라면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람 지금 밖에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이 모양인데 머릿속에는 어떤 우주를 담고서 하는 걸까와 같은 지레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허풍이고, 뭘까요? 자기 과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대 때 민첩성을 키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하면 손가락에 굳어서 안 눌려요. 쉬프트 키가 안 누릅니다. 지금 미리 말랑말랑할 때 손가락 근육을 키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요즘 재활 훈련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 리듬 게임 중에 손가락 열심히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리듬 게임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기계를 샀어요. 30만 원 주고. 그래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회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러분 국어 30만 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키보드 잘 치는 사람 되는 것만으로도 근데 좀 더 기분 좋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 남들 봤을 때도 기분 좋고 여러분 기분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는 계산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내 비주얼 스튜디오 옮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 자꾸 막 중간에 세미콜론 빼먹고 하면 즉시 빨간 줄 나오고 즉시 빨간 줄 지우는데 또 2분 걸리고 2분 동안 그 짓 하다 보면은 원래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까먹어 버리고 그럼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슬픈 일의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란 행위가. 근데 그걸 막는 어쩌면 되게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빨간 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 적어야 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마스터리 영역이니까 조금 시간 투자해서 일단은 키보드 자체에 친숙함을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럭저럭 다양한 내용들, 코드들 여러분 손으로 적기 위해 살짝 신경 써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이 남은 건데, 그제 아이디어는 잘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실마리는 일단 챙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나의 아이디어, 인간인 내가 생각했을 때 이대로 가면 100%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 파이썬 인터프리터든 C 컴파일러든 인텔 CPU든 알아먹을 수 있게 그걸 잘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누기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프로그래머다라고 역시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시점, 이제 1학년 딱 마치는 지금 시점에는 요 컴프2 수업, 우리 수업이랑 요 앞에 컴프1 수업에서 등장한 것들만의 조합으로 내 아이디어를 나누어 가면서, 조립해 가면서 구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들의 조합만으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실습실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이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 전공자의 영역이 된다. 그러니까 3, 4학년 언니들의 영역이 된다라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그쪽은 과감하게 접고 없는 셈 치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인터넷으로 선행학습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하면 내 프로그램의 두 가지 흐름, 데이터 쪽이랑 코드 쪽이 되겠죠.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짚을 수가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는 건 결국은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따라서 이건 위에다 적고 저건 아래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은 그렇게 적어놨을 때 원래대로라면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 중간에 베리에이션을 부여하는 거죠. 분기 어떤 문장은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반복 어떤 문장은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 조건식에다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번만큼과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게끔 여러분 뭐 반복의 3단 콤보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라면 지금 실행 흐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인 준비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컴퓨터는 그 세 가지밖에 못 다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디스어셈블리까지 봤으니까 반복은 사실 허상인 거죠. 역방향 점프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우린 진짜 다 배운 거예요. 인텔 CPU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한 CPU를 여러 개를 쓴다밖에 방법이 없고 오늘날 그래서 이제 멀티코어니 뭐니 뭐 그런 얘기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는 잊으셔도 좋아요.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이 친구한테 이 순서대로 해줘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그건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되게 당연하게도 메모리 위에 뭔가를 담거나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쓴다라든가를 전제하는 데이터 흐름을 언제 어떻게 흘려보낼 건지 어디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낼 거냐 같은 것들을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컴프1에서 다뤘던 거죠. 방금 얘기했던 변수 개념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과 함수 정의 사이에 인수 전달하고 리턴 값 던져주고와 같은 것들 정도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 좀 더 거국적으로 본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래 알고 있던 값이랑 같이 쪼물쪼물해서 새로운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흐름은 그래서 어쩌면 코드 흐름보다 더 단순해요.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코드 흐름 쪽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빅한 데이터를 다룬다라든가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3칸짜리 배열 선언을 미리 적어두고 인덱스 개념 도입한다라든가와 같이 아니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구조체 정의 같은 걸 도입한다라든가와 같이 추가적인 스킬을 배워서 접목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직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학년 시점에 방금 얘기했던 배열이나 구조체라든가 같은 것들을 서로 비교까지 해가면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당장 다음 연도부터 자료구조론 같은 느낌의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미리 나중에 편하게 꺼내 쓰기 위해 미리 잘 담아두는 방법이라든가와 같은 추가적인 스킬들을 이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로 여흥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일단 데이터 흐름 방금 얘기했던 거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숫자들이 필요해 얘는 무슨 이름에다 담아둬야겠어 와 같은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진짜로 한 톨 한 톨 조합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점Py 파일을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든가 하면 엄청 번거로워요. 귀찮습니다. 100줄짜리 작성한다. 뭐 이름 5개 쓴다. 다른 것도 100줄이다. 이름 5개다. 그거 하나하나를 완전히 새로 내가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곰 씹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요 나누기랑 관련한 부분은 이제 경험의 두께가 실제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미리 많이 쌓아두는 거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해본 적 있어. 그때랑 비슷하게 해서 적용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식으로 실전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오픈소스 뭐 그런 거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추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전 얘기했던 거 다른 거 2개 한번 봅시다. 생각 잘 하는 거 이건 3시간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정도였으면 이미 여러분은 하버드에 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3시간짜리 슬롯을 몇 개를 지금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의 훈련으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그냥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짓을 내가 문화 같은 느낌으로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뭔가를 다룰 때 이제까지 내가 가져왔었던 열정의 가치관을 덧대가면서 가장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치는 거는 얘는 이제 마스터리, 숙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키를 많이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키를 많이 빨리 정확하게 쳐야지 나한테 보상이 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하는 게 일단은 뭐 모든 숙련의 되게 원초적인 수행 방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시간을 때려 박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귀찮다 나 키보드 앞에 앉아있는 거 귀찮다라면 핸드폰
자판이라도 쿼티로 바꾸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걔네 둘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요 나누기랑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그럴싸한 훈련을 여러분이 해두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나누기 훈련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동네 사람들은 요 주변 영역, 그러니까 어떤 제시된 뭔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물꼬를 틀 거냐라든가 전체 구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살살살살 나눠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거 적용돼 있는 파이썬 코드, C 코드 작성하는 정도까지의 영역을 이제 Problem Solving,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 이제 PS 전문가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PS 무슨 커리큘럼, 뭐 온라인 뭐 튜토리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인데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까지 막 부담 갖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막 알고리즘이니 뭐니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거에 대한 훈련이 일종의 퍼즐 풀기 같은 거예요. 게임한다 이겁니다. 남들이 미리 판을 잘 짜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겠죠. 양심이 있다면 본인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게끔 퍼즐을 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제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예를 들면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가면서 완성을 해서 제출하면 맞췄습니다, 오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종의 퍼즐 같은 느낌으로 이 나누기랑 관련한 훈련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얘기하듯 프로그램, 뭐 C 프로그램, 파이썬 버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쪽에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저기에 담겨 있을 때 네 코드 실행을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메모리 여기다가 그런 목표를,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담도록 코드를 짜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c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제 컴파일해가지고 빌드해가지고 실행했을 때 메모리 위에 3 올려놓고 집어넣었더니 5 나오고 5 집어넣고 돌렸더니 7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이 나오면 여러분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퍼즐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 이전에 어쩌면 우리가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이걸 내가 왜 버튼 누르고 자빠져 있냐, 카카오톡 같은 걸 생각해봐요. 결국 그 목표는 데이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빨간색 일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하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이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물음표라든가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다른 핸드폰에 쏴주고 싶어서, 출력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을 누른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실행의 기본적인 의의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에 있어요. 다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출력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동작하기 위한 뭐 분기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 실행 흐름이 당연히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대충 그러려니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그 생각 잘하는 연습, 그 다음에 키보드 잘 치는 연습이랑 같이 여러분이 골고루 챙겨 두셔야 하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같이 연습해 둬야 하는 파트인데, 이 친구는 조금 슬프게도 일상생활과 병행해 가면서 연습할 만한 게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좀 더 인텐스하게 경험을 쌓아두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이 요 나누기 훈련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방학, 한번 찍먹을 해보시는 걸 추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중에 3개 정도를 제가 뽑아갖고 들고 왔어요. 일단은 자, 당연하게도 이런 퍼즐 같은 거 푸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신문 기사 같은 걸로 냈겠죠. 십자말풀이 같은 거 생각해봐요. 크로스워드 같은 거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에서 십자 말풀이 글자 다 적은 다음에 그거 이제 엽서에다 담아가지고 봉투에다 담아가고 신문사에다 보내면은 추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커피 세트가 온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훈련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훈련이겠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밍도 그런 느낌으로 훈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요 프로블럼 솔빙 PS랑 관련한 훈련 기법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그 데이터 흐름을 우리 대신 발생시켜주고 그걸로 이제 채점을 해서 여러분 코드, 여러분의 결과물에 대한 점수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자, 요거 여러분 나중에 .pdf 파일 여시면 요 링크 클릭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실제로 웹브라우저로 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친구는 일단은 요렇게 적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슬프게도 심하이 해버렸습니다. 서버 닫았어요.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지난달에 6월 달에 요거 이제 운영하시는 분 요 서비스를 어떤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자금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내부 청소 리모델링하고 조만간 오픈한다라고 하니까 요건 일단은 지금은 못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이트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ACM, ICPC가 무슨 의미냐 그거는 지금은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무튼 이 친구를 나중에는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요 7글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픈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이제 구글에다가 요 백준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요거 엔터 치시면 관련한 내용 우리 잼민이 친구가 소개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저거 만약에 진짜 오픈되면 분명히 800명 톡방에 누가 제보를 할 겁니다. 백준 드디어 재오픈했네요 막 이러면서 링크 올려줄 거니까 존버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저거를 맨날 붙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백준인가 뭔가 하는 거. 오늘날에 사람들은 제가 망했으니까 딴 거 뭐 쓰냐 하면은 일단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거는 유료고 어떤 거는 무료긴 한데 뭐 광고가 엄청 나오고 막 이상한 광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 갖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트코드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는 일단은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사인인 있고 얘 누르면 이제 사인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회원가입할 수 있겠죠. 저는 회원가입했으니까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실패. 난 사람 맞는데 이번엔 또 사람이에요. 아무튼 로그인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들 그냥 아이고 문제투성이다 이겁니다. 이 사이트는. 그래갖고 요렇게 있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퀘스트, 익스플로어, 스터디 플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스터디 플랜을 누르시면 자 이거는 영상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요거 써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영상 보면서 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내용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1학년 2학기 때 내 다른 전공 수업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무슨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과제를 냈다라고 치면 걔를 연습할 수 있는 아티클 내지는 그런 코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프게도 얘는 유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코스들 중에 몇몇은. 그래서 어딨냐? 지금 보시면 스터디 플랜 고르신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왼쪽에 있는 프로블럼스의 스터디 플랜 하시면은 프로그래밍 스킬즈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키보드 쳐서 코드 완성하는 거랑 관련한 문제 같이 이런 토픽별로 문제들을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이지, 쉬워 이런 거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요걸 한번 테스트로 풀어봤거든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find the difference를 합니다. 결국 차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그럴싸해 보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이런 느낌으로 UI를 제공합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키보드 쳐서 코드를 적을 수 있거나 또는 내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드 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C 더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C로 바꾸면 대충 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른 부분 메인 함수 정의 같은 거 섞어서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c 파일 다 완성한 다음에 빌드에서 채점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시키는 건 뭔지 저 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return 그다음에 뭐 3 항상 3을 리턴하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제출 버튼 누르면 이 친구가 들고 가가지고 내가 작성한 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답이 틀렸다. 그래서 54개 문제 중에 0개의 문제를 맞췄다. 그래서 너는 진짜 노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BCD랑 ABCDE가 있을 때 E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지금 너는 3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뭐 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무료로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간단한 문제들, 그러니까 소위 찍먹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트코드라는 친구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 뭐처럼 뭐 다른 라이브러리 뭐 자바 어쩌고 막 그런 거 소개하는 그런 코스들은 우리한테는 일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리트코드라는 친구의 장점은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니까 막 미국 사람들만 쓰는 슬랭이 적혀 있다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단어 위주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찍먹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있고, 그 다음에 걔랑 비슷한 느낌의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가 지금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경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소위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약간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회사라든가 등등에다가 팔아먹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들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링크 들어간 다음에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기초 문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124문제 난이도 0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7만 명이 정답률 90%로 했습니다. 와 같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얘는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 제한 사항,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입력 들어왔을 때 출력은 이렇게 해야 된다와 같은 것들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함수적인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c 파일 여러분이 다 구성하면 그거 지가 들고 가가지고 컴파일 빌드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플레인하게 여러분의 C 프로그램 자체를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가 진짜 싫다라면 이 친구도 찍먹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적어도 우리 방학 동안 찍먹하기에는 충분한 양의 기초적인 우리가 지금 뭐 즉시 가져가 볼 수 있을 법한, 풀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도 제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제미니라든가 한테 리트코드랑 비슷한 사이트, 백준이랑 비슷한 사이트 대체제를 알려줘 하면은 리스트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살짝 회원가입 찍먹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아무리 유료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보통 무료로 개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기 재밌는 문제 많은 것 같네 라면은 북마크 해둔 다음에 이번 방학 동안 한번 즐겨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쯤에는 아마 백준이 부활할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그거 쓰시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 제 시연을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은 자 봐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 리드 코드를 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 지문을 우리 이전에 몇 번 본 적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붙여넣기 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코드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짜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러면 이 친구가 위에 있는 주석을 읽고 막 지가 맘대로 막 이프문 같은 거 막 적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나 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써가지고 예를 들면 즉시 빨간 줄 나는 거 제때제때 확인해주면 편하잖아요. 세미콜론 안 찍은 거 저 제출 버튼 누른 다음에야 확인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코파일럿 친구가 맨날 잔소리를 한다. 내가 그게 싫다라면은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먼저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에 이 머리통 있잖아요.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가시면 코파일럿 컴플리션스 사용 요거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하면 이제 여기다가 뭐 if라든가 적는다라고 해도 회색으로 뭔가를 표현해 준다라든가 하는 게 막혀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다시 힌트 보고 싶은데 하면 요거 다시 돌아가서 설정 가가지고 다시 체크하고 돌아오시면 이제는 뭔가를 적어줄 겁니다. 자 하고 적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적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냐 저 친구가 훈수 두는 거를 막고 이 퍼즐을 내가 온건히 풀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내 손으로 풀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다라면 저 친구 얼마든지 잠깐만 입 닫아줄래? 라고 부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마우스 써서 저 머리통 옆에 있는 버튼 눌러가면서 하는 게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아예 저처럼 요 설정에 요거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거를 하기 위한 단축키를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건 다른 메뉴들도 다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를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위에 도구 메뉴 가신 다음에 옵션을 가시면 우리 그 인코딩 맨 처음 설정할 때 그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 설치할 때 설정하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옵션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키보드를 치시면 그러면 키보드에 대한 검색 결과 키보드가 나와요. 키보드를 검색했더니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얘가 파란색 링크인데 이걸 누르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옵션 창에 또 다른 키보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많은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말할 수 있는 명령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에 대한 명령어를 바꾼다라든가 제거한다라든가 추가한다라든가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코파일럿의 자동 완성 기능을 껐다 켰다 하고 싶어요. 그러한 염원을 반영하는 컴플리 정도까지 적으면 코파일럿 토글 컴플리션스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 껐다 켰다를 내가 진짜로 그때그때 편하게 하고 싶다라면 이거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못하겠다 하면 얘기하시면 도와드릴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여기에 선택한 명령에 바로 가기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단축키가 배정돼 있지 않아요. 물론 있어도 제거 누르면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 copilot.toggle completions 고른 다음에 새 바로가기 사용 위치 저녁 아무 때나 이 단축키 누르면 저거 누른 걸로 쳐줘와 같은 느낌이고 바로가기 키 누르기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컨트롤 S 같은 거 하면 저장 단축키랑 겹치니까 그런 건 피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알트 닫는 대괄호를 써서 단축키를 등록을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딱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키 하나 눌렀을 때 그게 지금 제대로 플러스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친구 스토어 눌러가지고 할당하시면 요 선택한 명령에 바로 가기에 등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0개 이상 등록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느낌으로 또 여는 대괄호도 해보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겹친다라고 얘가 꺼지라고 하지는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 너무 쉬운 단축키면은 다른 애들이랑 겹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살짝 유의하는 게 좋겠죠. 뭐 얼마든지 다시 와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이 옵션 창 닫아주시고 하면 자 봐봐요.
여러분도 이제 요 옆에 있는 세모 누르고 설정 갔을 때 요 오른쪽에 회색으로 방금 내가 설정한 그 단축키 뭐 누르면 이 메뉴 고른 걸로 쳐줄 거냐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막 그 있잖아요. 컨트롤 D 하고 좀 기다렸다가 W 하고 좀 기다렸다가 막 그러면서 복잡한 단축키 조합하면 뭐 조사식 탭을 열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직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혹시나 저처럼 GitHub 계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까지 로그인을 해놨다라면 요거를 인터넷에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노트북을 사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면은 로그인만 하면 요 단축키가 그쪽으로 그냥 샥 하고 넘어가요. 두 번째 이후는 여러분이 뭐 다시 한번 그 어쩌고 저쩌고 준비하고 막 설정 덮어씌우고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단축키 세팅한 걸 포함해서 거기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단축키가 요걸로 세팅돼 있는 채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언젠간 저도 까먹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자 지금은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컨트롤 할 때 대괄하면 차 똑같이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Alt 컴마라든가 Alt 슬래시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I am stuck. Can you help me? 같은 거 적으시면 요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Alt 컴마 하면은 자동 완성 지금 살짝 해줄래? 고 Alt 슬래시 하면은 여기를 컨텍스트로 두고 요 주변 문맥을 바탕으로 코파일럿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좀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채팅창 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 친구가 한글로 얘기해 주긴 했는데 커서 여기 뭐냐 메인 C에 적용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고 유지 버튼 누르면 짜잔 하고 완성이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좀 뭐 하는 짓이지? 개 복잡한 걸 짜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XOR을 하고 자빠져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답일까요? 그러면 대충 완성된 것 같다라면 이거 이제 끌고 가서 여기다 밀어놓고 어처구니 없는 오답 내는 거 밀어놓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제출 버튼 누르면 어디 봅시다. accepted 완성해버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tart this study plan 지금 우리 지금 그 프로그래밍 연습하는 거 그 스터디 플랜 하나 골라갖고 거기 있는 맨 위에 문제 지금 푼 거란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내 계정에다 즐겨찾기 해가지고 나중에 편안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그런 기능 제공하는 것 같고 자 이런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고객이잖아요. 요거 재밌게 해서 다음 학기에 자료구조 A뿔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다음 학기에 예를 들면 뭐 운영체제 막 이런 거 나오면 요 리트코드에 있는 운영체제 코스 7만 원짜리 결제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엔간하면 다들 무료로 오픈하니까 여러분 찍먹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냈더니 3밀리초가 걸렸대요. 그래서 6.84% 친구들한테 이겼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는 효율적으로 썼나 봐요. 62.32% 친구들을 이겼어요. 제가 상위 40%란 얘기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상위 94%란 얘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코파일럿 친구가 당당하게 그럴싸하게 지금 얘기해 준 거를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익스클루시브어 그렇게까지 요즘 잘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저 지금 먼저 소개했던 백준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도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대충 제가 준비해 놓은 지금 어디 보자. 그렇죠? 딱 1시간 22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 여기서 2년 반 동안 수업을 하면서 1, 2교시 채점을 해봤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한테 상대적으로 어쩌면 내가 주도적으로 방학 때 신경 써야 될 만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약 발휘를 지금 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가장 쉬운 난이도 문제들 위주로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프문, 왈문 그런 거 자동 완성 같은 거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안 해주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귀찮다. 그럼 방금 저처럼 이 친구가 먼저 구성해둔 코드 그냥 들고 와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탕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 위에다 주석으로 적어두면 그 친구, 그러니까 우리 코파일럿 친구가 내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구경 안 해도 여기 main.c 내용물만 봐도 우리랑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제 추천은 영어로 질문돼 있는 거를 쓰는 게 낫지 않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봤듯이 메인 내용물 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막 괜히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의 기호에 따른 선택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문장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건 이 여러 패턴들, 여러 경험, 그러니까 쌓아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경험들 중에 2학년 이후 시점에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표현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막 뭐 정보 올림피아드 막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문제들은 보통은 인간이 많이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킬, 예를 들면 임포트 타임 쓸 수 있으면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거 컴포넌트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 쓸 수 있으면은 랜덤한 숫자 하나 뽑는 거 그냥 한 줄 컷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printf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걔 내용물 2만 줄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함수 이름, 함수 출식 적는 방법, 각각의 인수 자리에 적혀 있는 거의 의미, %d랑 %f의 차이 뭐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엄청 쉬운 문제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의 난이도는 내가 얼마나 배경 지식을 두껍게 쌓아놨는지를 물어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걔네들은 안 건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2학년 이후에 건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긴 한데 원한다라면 우리 그 힌트 말해줄 수 있는 코파일럿 친구 도움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방학 동안 찍먹을 해보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앞에 거 다 풀었다. 그러면 뭐 선행학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내가 지금 모를 만한 부분이 있을까? 설명 포함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럼 그 친구가 적당히 답변해 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자 물론 이제 그 친구의 도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그 800명 톡방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든가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말고사 본 이후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8월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여유 생겼다, 그다음에 여행도 다 갔다 왔다, 방학 개강할 때까지 뭐 하지 고민될 때 이걸 한번 찍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준이란 친구는 워낙 한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예를 들면 A 대학교 친구랑 B 대학교 친구가 서로 만났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예를 들면 저는 백준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문제 어떤 문제까지 풀어봤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 몇 개를 풀어봤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점수를 매깁니다. 등급을 산정해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론즈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이 동네에서는 서로 대화 소재 같은 느낌으로 쓰이곤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회사 가서 코딩 테스트 이제 어느 정도 통과하고 임원 면접 같은 거 이제 실무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거 이제 저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이러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때려박았으면 다이아몬드입니까? 프로 게이머시군요. 막 그런 느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한국 내에서는 문제 수량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사이트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픈하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전에는 다른 거 여러 가지 무료로 많이 돼 있으니까 찍먹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부분만큼은 일상생활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전 경험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들도 그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게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붙인다라든가 아니면 구독 회원제로 유지한다라든가 해서 음, 소량의 이득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한국 안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음, 스폰서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요구한다라든가 하는 한국말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시장이 있다라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도 찍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거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론적인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 새로운 문제 푸는 거, 새로운 게임 만드는 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거 랭킹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브론즈인데 골드 만들기 위해서 거기만 노력하는 친구들이 옛날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풍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결핍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서 이번에 시간을 살짝 투자해서 소개를 해드린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27학번 친구들이 입학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오리엔테이션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 저 방학 2월 동안 뭐 할까요? 하면은 저런 거 이제 해갖고 살짝 그래도 찍먹이라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언니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와 같이 방금 얘기했던 어떤 문화를 같이 영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래머다운 생각을 하기 위한 가치관을 같이 길러내기 위한 한 살, 두 살 어리긴 하지만 동료 친구를 만든다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쟤네들 전부 다 키보드 쳐서 최종적으로 코드 작성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키보드 치는 능력도 덩달아서 올라갈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내일 시험이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지금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필기 시험이에요. 그렇긴 한데 친구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